참가에 의의가 있다는 올림픽이지만 엄연한 승부의 세계고, 세계 각지에서 온 선수들은 자신과 자기 나라의 명예를 걸고 모든 것을 짜내 승패를 가리고 메달을 향해 줄다름칩니다. 올림픽 무대에 선 사람들은 각국의 1인자들이고, 거기서 주어지는 메달이란 사람의 힘만이 아니라 하늘의 도움이 곁들여져야 가능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값지지 않은 메달이 어디 있을까마는 1976년 7월 31일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배구팀이 따낸 동메달은 한국 구기 종목 사상 최초의 메달로서 그 영양가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여자 배구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1964년 동경 올림픽 때였습니다. 전쟁의 참화를 완전히 극복하고 전쟁 이전의 국력을 회복했음을 과시하는 무대이기도 했던 이 올림픽에서 일본 팀은 여러 개의 금메달을 따내 일본 국민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빛났던 것은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던 여자 배구에서의 금메달이었을 겁니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조직력과 질릴 정도로 강력한 수비로 동양의 마녀로 불리웠던 일본 대표팀은 소련을 꺾고 금메달을 땄는데, 이날 동경 시내에서는 통화량이 거의 없었고 시청률도 70%에 육박했습니다. 우리가 배구를 볼 때 가끔씩 듣는 시간차 공격은 바로 이때 일본 팀이 개발했던 공격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뒤 10여 년 동안 일본 여자 배구팀은 막강한 전력으로 세계를 주무릅니다. 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도 일본은 단연 최강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에서는 동양의 마녀들이 한 팀 더 등장합니다. 한국팀이었죠. 심지어 이 한국팀은 원조 동양의 마녀 일본팀을 꺾은 적이 있었습니다. 몬트리올 올림픽 1년 앞두고 벌어진 프레올림픽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전 세계에서 적수가 없다 하던 일본으로서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조혜정, 유경화, 정순옥, 윤영래, 변경자, 유정혜, 백명선 등등이 주축을 이룬 한국 여자 배구팀은 서양의 선수들보다는 평균 신장이 10cm 가까이 작았습니다. 주공격수, 나르는 작은 새란 별명을 지녔던 조혜정은 불과 164cm였습니다. 요즘 164cm의 키로 배구를 한다면 세토로나 재능이 있다면 모를까 대성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 키로 조혜정은 덩치들의 브로킹을 뚫고 자유자재로 스파이크를 날렸습니다. 또 한국 여자 대표팀은 1964년 동경에서의 일본팀과 같은 악바리 근성과 투혼의 수비로 장대 같은 서양 팀들을 상대해 나갔습니다. 첫 경기에서 소련의 첫 세트를 따내고도 3대1로 역전패하면서 주춤했지만, 나르는 작은 새들은 동독과 쿠바에게 짜릿한 풀세트 역전승을 거둡니다. 특히 동독전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두 세트를 먼저 내주고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어찌어찌 두 세트를 만회하여 2대2를 만들었지만 5세트에서도 13대8까지 몰립니다. 그때 세터 유정혜가 공격수 조혜정의 등 뒤에 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언니 하나만 제발 힘을 내요. 조혜정은 그 단신의 몸이 부서져라 스파이크를 때렸고 한국팀은 대역전극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한국이 14대13으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14대13에서 동독 선수의 강 스파이크가 터져나왔습니다. 브로킹에 나선 한국 선수의 손에 스칠 듯 말 듯한 공은 엔드라인을 벗어났고 선심은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터치아웃이냐 그냥 아웃이냐. 그 순간 주심이 아웃을 선언합니다. 겨우 서브권을 찾아온 이후 세터 유경화가 교체돼 나왔습니다.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새끼손가락을 심하게 접질려 있었습니다. 동독의 스파이크를 브로킹하다가 손가락을 휜 거죠. 즉 동독의 스파이크는 터치아웃이었고 심판의 결정적인 오심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시절에는 비디오 판독이 없었고 이 오심으로 한국은 동독을 꺾습니다. 조혜정은 이후 쿠바와의 경기에서 무릎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뛸 수 없다였습니다. 아쉬움을 달래면서 얼음찜질을 하던 그녀의 눈에 막내 백명선이 보였습니다. 조혜정은 백명선에게 메달 따서 연금 받으면 뭐 할 거니? 라고 물었다죠. 가벼운 질문이었지만 대답은 뜻밖의 무거웠습니다. 언니, 저 동생이 6명인데 학비를 제가 대야 돼요. 이 말을 듣고 그래 고생해라 할 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회장은 의사의 만류를 무릅쓰고
일본과의 경기에 출전합니다. 첫 세트 악전고투로 했지만 끝내 패했고 더 이상 점프조차 어려운 조혜정은 교체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프레올림픽에서의 패배 이후 한국팀을 철저히 연구해왔던 일본팀에게 승리를 내주고 말죠. 하지만 코칭 스태프는 일본전 승리보다는 3, 4위전, 즉 동메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일본전에서 일찌감치 조혜정을 쉬게 한 것도 그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헝가리와의 마지막 대결에서 한국은 3대1로 승리합니다. 이 경기에서 유독 맹타를 휘두른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6명 동생에 합류돼야 했던 백명선이었습니다. 동메달, 그것이 대한민국 구기 종목 사상 최초로 딴 메달이었습니다. 12명의 선수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울었습니다. 당시 감격한 교포들이 경비원들의 재질을 뚫고 경기장에 뛰어들어 끌어안고 펑펑 울며 애국가를 부를 만큼 값진 승리였죠. 조혜정은 어릴 적 장티푸스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고열이 특징인 장티푸스는 그녀에게 후유증을 남겼죠. 오른쪽 귀의 청각을 거의 상실한 겁니다. 장티푸스가 남긴 상처와 열악한 환경의 산물이라 할 164cm의 단신을 극복하고서 나르는 작은 새 조혜정과 그 동료들은 구기 종목 사상 최초의 동메달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몬트리올 올림픽 뒤 베풀어진 카퍼레이드에서 금메달리스트였던 양정모와 같은 예우를 받은 거죠. 참으로 눈물겨웠던 동메달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5년 뒤 도쿄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 나르는 작은 새들의 후예들에게 승리의 기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